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을 하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돌싱녀입니다. 새해가 밝았을 때 제가 빌었던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다사다난했던 제게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빌었었어요. 매년 저희 아이들을 위한 소원만 빌다가 올해 처음으로 저를 위한 소원을 빌었는데 하늘에서 힘들게 살아온 제가 가여우셨는지 저의 소원을 들어주셨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돌싱녀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나 제게 보내는 안 좋은 시선들보다는 어린아이들이 받을 상처가 걱정이 됐죠. 그래도 다행히 저희 아이들은 일찍이 철들어서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제 겨우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라 또래 친구들과 웃고 장난치기 바쁠 텐데 의젓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벌써부터 어른이 되게 만든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아이들이 제게 기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제가 아이들에게 기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큰딸이 제게 찾아와 연인은 원래 만나다 헤어지고 하는 것이라고 학교에서 배웠다며 이혼이 나쁜 게 아니라고 했다고, 그러니 자신들에게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희 큰딸 말 듣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큰딸에게 너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잊고 지냈던 악몽이 떠오르면서 남편을 저주하게 됐어요. 제게 상처 준 건 괜찮지만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준 남편을 갈기갈기 찢고 싶었죠. 제가 어쩌다 남편을 저주하게 됐고 최근 남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정을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은 도박에 빠져서 벌어오는 돈도 없이 저희 어머니 돈만 축내기 바쁜 사람이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새벽까지 일하셔서 돈을 벌어오시면 그 돈은 싹 다 아버지의 도박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머니는 이렇게 살다간 빚덩이에 앉을 것 같아서 아버지와 이혼을 하시고 홀로 저를 키우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기죽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어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돈이 될 만한 일은 마다하지 않고 하셨죠.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을 가지고 시장 안에 작은 가게를 하나 장만하셨어요. 저희 동네에 있는 시장이 꽤나 큰 편이라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어머니께서 이곳에서 장사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종종 하셨었는데 딱 마침 위치 좋은 곳에 자리가 나서 냉큼 그 자리에 원단 파는 가게를 만드셨어요. 저는 원단 파는 가게가 잘 될까 했는데 의외로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원단 좋은 거 하나 사놓으면 이것저것 만들 수 있는 게 엄청 많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옷에 관심이 많았어서 그런지 원단도 좋은 걸 잘 뽑아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안 해본 일도 없으셔서 손님들께 말도 참 잘했죠. 구경만 하러 오신 사람들도 양손 가득 사서 나가실 정도라니까요. 사장님 성격이 너무 좋고 원단도 다른 곳과는 틀리다고 소문이 나서 저희 가게는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께서 제가 갓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혼하셔서 중학생 때까진 기죽어서 지냈었거든요.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어머니 덕에 큰 집으로 이사도 가보고 남들에게 꿀리지 않을 정도로 부유하게 자라게 되면서 어깨 펴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늘 제게 미안해하시던 어머니도 제가 웃음을 되찾자 덩달아 얼굴이 피시더라고요. 저는 든든한 어머니 밑에서 대학도 가고 나름 직장도 잘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남들보다 비교적 늦게 결혼을 한 편이에요. 제가 결혼하던 당시에 제 친구들은 이미 자식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혼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 제 자식에게까지 저의 아픔을 물려주게 될까봐 지레 겁을 먹어서 결혼이라는 걸 안 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다고 연애를 아예 안 한 것도 아니었어요. 비혼주의임을 미리 밝히고 연애를 하긴 했지만 결국 나중엔 항상 상대 쪽에서 결혼을 바라더라고요. 결혼 얘기가 나오는 순간 저는 상대방에게 이별을 구했었어요. 그러다 건너 소개를 받아 연애를 하게 됐는데 6개월 만에 임신이 된 거예요. 저는 아이를 낳아 키울 자신이 없었는데 남편이 낳아서 키우자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원치 않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남편이 저를 많이 도와주고 시댁살이도 없어서 걱정과 다르게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다른 건 정말 다 괜찮았는데 하나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남편의 직장이었는데요.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저와 결혼할 때도 회사 재정이 좋지 않았었어요. 제가 남편보다 좋은 직장을 다녔었지만 출산과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돈 벌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 망할지 모르는 회사 때문에 저희 부부는 하루하루 늘 조마조마했었어요. 늘 걱정 속에 살고 있었는데 결국 남편 회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도 처리가 났어요. 하루아침에 남편은 직장을 잃었고 저도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어떻게 하셨는지 친정어머니께서 남편 실직 소식을 접하시고 제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다연아, 진서방 실직된 거 들었어. 지금 진서방 어때? 속이 말이 아닐 텐데 걱정이네. 그래서 다른 데 일할 곳은 있는 거야? 엄마가 어떻게 알았어? 일부러 엄마 걱정할까봐 말 안 한 건데. 혹시 우리 남편이 엄마한테 말했어? 지금 누가 말했는지가 중요해. 취직하는 게 중요하지. 안 그래도 이번에 2호 내려고 했는데 진서방 아직 직장 못 구했으면 그거 진서방한테 맡기려고 전화했어. 2호 낼까 말까 몇 년째 고민하더니 결국 내기로 한 거야? 그런데 우리 남편 서비스직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잘하려나 모르겠네. 진서방 나한테 엄청 싹싹하잖아. 아마 손님들한테도 잘할 거야. 서비스직은 다른 거 필요 없어. 손님들한테 친절하기만 하면 돼. 저희 남편은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작게 가게를 하나 차리게 됐어요. 처음엔 원단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 친정어머니께 교육받으면서 많이 고생했어요. 정식 오픈 전까지 집에서 원단에 대한 책을 읽고 직접 원단 샘플들을 만져보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었는지 처음 해보는 건데도 손님들에게 설명을 척척 잘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서비스직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제게 으스대기도 했어요.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낳은 후 육아에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육아를 하는 사이 남편 가게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듯 했어요. 단골 손님도 생겼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매일 의자에 앉아서 일하던 사람이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면 힘들 만도 한데 그래도 힘든 내색 전혀 안 하고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선뜻 가게를 남편에게 믿고 맡겨준 저희 어머니한테도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잘 안 오시는데 한 번은 아침 일찍부터 오셨더라고요. 양손 가득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말이에요. 혜미야, 애는 키울만 하니? 혼자서 힘들 텐데 어쩌고 있나 싶어서 들렀어. 이거 네가 좋아하는 것들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내 입엔 간이 맞던데 넌 어떨지 모르겠다. 아유, 어머님도 참 저희 잘해서 먹어요. 이렇게 힘들게 들고 오실 필요 없는데. 다음에 오실 땐 빈손으로 오셔도 돼요. 남편 가게 잘 돼서 오히려 저희가 어머님께 대접해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다 안사돈 덕분에 잘 된 건데 내가 잘해야지. 아니, 사실은 내가 아들놈 너무 걱정돼서 사돈한테 부탁을 했었거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께서 저희 엄마한테 무슨 부탁을... 혹시 남편 일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하신 게 어머님이셨어요? 아니, 나는 답답해 죽겠는데 마땅히 말할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안사돈한테 말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지 않니. 근데 이렇게 가게를 주실 줄 누가 알았겠어. 그동안 저희 어머니께서 남편 실직된 걸 어떻게 알았나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말하신 거더라고요. 아무리 말할 곳이 없다지만 어떻게 그런 얘기를 사돈한테 한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이 처자식 지킬 힘도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꼴인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봐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가게가 잘 되고 있으니 그냥 넘어갔어요. 정말 가게가 잘 돼서 망정이지
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가게 맡겼다가 혹여나 망했어 봐요. 그랬다간 2번 다시는 친정어머니 볼 면목이 없었을 거예요. 3년 정도 지나서 남편 가게가 친어머니 가게보다는 손님이 많이 적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안정적인 매출을 가지고 있었어요. 앞으로 계속 이대로만 가주면 친정어머니 가게만큼이나 커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가게 매출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아예 건물을 사서 장사를 하려고 했어요. 아직은 좋은 자리에 건물이 안 나와서 다른 사람 건물을 임대해서 장사하고 계셨거든요.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어머니께서는 지금 건물주 분과도 친하셨는데 근래에 그 건물을 어머니께 매매를 할지 말지 얘기가 오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매매 생각이 없는데 만약 매매를 하게 된다면 어머니께 팔고 싶다고 말이에요. 어머니께서는 팔아주기만 한다면 그 건물을 사고 싶어 하셨어요. 여전히 장사도 잘 되고 함께 해온 추억들도 많은 가게니까요. 저도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오랜만에 친구 좀 만난다고 해서 저 혼자 집에 있게 됐는데 친정어머니께서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게 됐어요. 저는 곧장 병원으로 갔는데 어머니 상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거예요. 골절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도착해보니 당장 수술을 해야 할 상태더라고요. 하지만 남는 수술실 자리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희 엄마 다 죽어가는데 왜 수술 안 해줘요? 이렇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냐고요? 이러다 저희 엄마 죽으면 선생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저희도 당장 수술을 해드리고 싶지만 당장 남는 수술실이 없어요. 지금 다른 병원 알아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제발요. 저희 엄마 벌써 죽으면 안 돼요. 저 아직 효도도 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네? 엄마, 조금만 참아. 응? 엄마 뭐라고? 안 들려. 힘든데 억지로 말하려고 하지 마. 나중에 수술하고 말해줘. 저는 수술실에 자리가 없다는 의사의 말에 정신을 놓고 있었어요. 와중에 저희 친정어머니는 제게 무어라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기운이 없으셔서 말소리가 나오지 않고 입만 뻥긋뻥긋 하셨죠. 계속 억지로 말하려고 하시길래 다른 병원 옮기기도 전에 남은 기운 다 쓰실까봐 나중에 수술을 끝내고 말해달라고 했어요. 10분 정도 지나니 다른 병원 수술실을 잡을 수 있었고 저희는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저는 다른 병원으로 가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논다고 정신이 없는지 받질 않더라고요. 친정어머니는 저렇게 사경을 헤매고 남편은 전화를 안 받으니 참았던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누구보다 친정어머니께서 제일 힘드실 텐데 괜히 걱정 끼칠까봐 안 울려고 했는데 한 번 터진 눈물은 멈출 생각을 안 하고 계속 흐르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병원에 다 와가길래 친정어머니께 조금만 참으라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 눈물을 보시더니 닦아주려고 하신 건지 제게 손을 뻗으시는데 제 얼굴에 닿기도 전에 툭 하고 힘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곧이어 같이 타고 계시던 구급대원께서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하셨어요.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제 사고 회로는 정지됐고 모든 장면이 스노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본 저희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둘째를 임신한 지 7개월쯤 됐을 때였는데 부랴부랴 저희 어머니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새벽부터 조문객을 받다가 해 밝았을 때 제가 잠시 짐 챙기러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그날 친구 집에서 자고 안 들어온 것인지 보이지 않았고 대신 시어머니께서 계셨어요. 언제 저희 집에 오신 건진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친정어머니 장례식에 못 가게 저를 막았죠. 너 제정신이니? 지금 만삭인 몸으로 어딜 가겠다는 거야? 출산 앞두고 장례식장 가는 거 아니다. 원래 경사 앞둔 날엔 그런 곳 가는 거 아니다. 어머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엄마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어떻게 엄마 장례식장을 안 가요? 만약에 어머님이 이 상황인데 남편이 저 임신했다고 경사 앞뒀더니 안 가겠다고 하면 어떤 기분이겠어요? 나는 너랑 우리 손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꼭 그렇게 되받아쳐야 되겠니? 새벽부터 봤으면 됐잖아. 그러다가 부정 타서
우리 손주까지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어? 어떻게 너만 생각해? 어머님,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저를 위해서요? 지금 어머님은 뱃속의 아이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진짜 저를 위하시면 지금 이렇게 막으시면 안 되는 거죠. 막말로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인데 너가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알아? 네가 간다고 해서 사돈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잖니. 시어머니께서는 되도 않는 말을 하면서 장례식장에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어쩜 입만 열면 저렇게 재수없는 말을 하시는지 저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남편이라도 대신 보내려고 전화했는데 남편도 가게에 일이 생겼다고 못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게도 친정어머니 때문에 하게 된 거면서 하루만이라도 쉰다고 하고 가면 될 걸 그거 하나 못 가준다고 하니 너무 서운하고 친정어머니한테 미안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이모와 외삼촌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했고 마지막까지 잘 부탁한다고 했어요. 이모와 외삼촌들은 당시 제 몰골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죄송한 마음에 보조금은 전부 이모와 외삼촌들이 나눠 가지겠어요. 결국 저는 친정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함께하지 못했었죠. 평소 짠순이셨던 어머니께서는 제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시고 떠나셨어요. 친정어머니의 마지막도 못 지킨 못난 딸이라 감히 이 돈들을 쓸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와 남편 몰래 다른 곳에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친정어머니께서 살던 집과 가게는 그대로 뒀어요. 추억이 가득 담긴 공간들이라 그런지 도저히 팔 수가 없겠더라고요. 가게도 둘째 낳고 제가 어머니를 뒤이어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직접 일을 해보진 않았지만 어머니께서 가게 운영하실 때 어깨너머로 본 적도 많았고 집에서 육아만 할 때 남편이 공부하던 거 종종 보곤 해서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가게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장례식에 못 가게 한 게 계속 생각나서 당장 이혼하고 싶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혼자 참으면서 몇 년이라는 시간을 흘러 보냈었어요. 세월이 벌써 이만큼이나 흘러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저희 어머니에게 사고 낸 범인을 찾지 못했었어요. 곧 있으면 공소시효가 끝나는데 이대로 범인도 못 찾고 끝낼까봐 초조해지더라고요. 어떻게 범인을 찾아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TV를 보는데 범인을 찾지 못한 미제 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저희 어머니 사건을 그 프로그램에 제보했어요.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제 제보가 방영될 거라고는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얼마 뒤 저희 어머니 사건이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저녁을 먹으면서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 방송을 보고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보, 밥 잘 먹다가 갑자기 왜 그래? 숟가락 하나 더 가져다 줄까? 청소 깨끗이 해도 금세 바닥에 먼지 쌓여서 더러워. 잠시만 기다려봐. 아니, 괜찮아. 근데 저게 뭐야? 지금 저거 우리 장모님 사고 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장소도 그렇고 장모님 사고 당시랑 너무 비슷한데? 아, 저거 우리 엄마 사고 난 거 맞아. 내가 제보했거든. 혹시나 뭐라도 도움될까 싶어서. 경찰한테 맡겨도 몇 년째 범인을 못 잡으니까 너무 답답하잖아. 그래서 제보했어. 왜 당신 마음대로 제보를 해? 할 거였으면 나한테 먼저 상의를 하고 했었어야지. 왜 말도 없이 저런데 제보를 하고 그래? 갑자기 왜 화를 내고 난리야? 내가 뭐 못할 짓이라도 했어? 딸인 내가 제보하겠다는데 왜 당신 유난이야? 우리 엄마 사건 내 마음대로 제보도 못해? 당신 뭐 찔리는 거라도 있어? 아니, 찔릴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은 나도 장모님을 친어머니처럼 생각했는데 나한테는 말도 없이 당신 혼자 결정하니까 그래서 잠시 흥분했던 것 같아. 미안해. 그럼 애초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잖아. 왜 화부터 내서 괜히 싸움을 하게 만들어? 나도 말 안 하고 마음대로 한 거 미안해. 당신도 우리 가족인데. 대뜸 남편이 제게 화를 내서 당황했었는데 남편 말 듣고 보니 어느 정도 일리도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라 아무 생각 없이 제보를 한 것이었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신도 장모님과 사이가 되게 각별했는데 자신에게는 말 한마디 없이 제 마음대로 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싶기도 했어요. 그러다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셨어요. 처음엔 저희 둘째에게 첫째 이름을 부르시더니 첫째 보고는 누구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고 첫째를 어떤 놈한테서 낳은 아이냐고 난리인 거예요. 한참 난리 피우시다가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이 풀리더니 이내 자기 손을 보면서 방금 자기가 뭐 한 거냐고 제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표정에 정말 아기가 없어 보이는 게 순간 설마 했어요.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정상이 아니셨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보았죠.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대로 치매 판정을 받게 되셨어요. 최근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치매 진행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진 것 같은데 혹시 며칠 사이에 어머님께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아니요, 없어요. 최근에 사고 같은 것도 없었고 늘 집에만 계시던 분이세요. 충격받으실 만한 일이 전혀 없는데. 그래요. 며느님께서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나 보네요. 지금 상태로 혼자 계시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혹시나 혼자 사시면 집에 모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의사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고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와 남편 둘 다 일을 하고 있으니 저희 집에 모시고 와도 봐줄 사람이 집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모셔도 됐지만 남편 가게보다 제 가게가 매출이 더 좋기도 하고 제가 집에 있으면 계속 장례식장에 못 가게 한 것이 생각날 것 같아서 남편을 집에 있게 하고 싶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당분간 다른 친척분께 가게를 맡길 테니 시어머니를 봐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왜 집에 있어야 하냐며 며느리인 제가 보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어머니잖아. 당신이 모셔야지. 내가 왜 모셔? 당신은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지켜줬어? 아니잖아. 병간호도 아니고 장례식 3일 지켜달라고 한 것도 안 지켜줬잖아. 갑자기 왜 그 얘기가 나와? 내가 장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렸던 건 생각도 안 하지?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남자는 집에 있고 여자가 일하는 게 보기 좋니? 누가 일하든 무슨 상관이야. 돈만 잘 벌어오면 되는 거지. 그리고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어떻게 당연한데? 핏줄이 모시는 게 당연하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필사적으로 보살피지 않으려고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정말 정이 다 떨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렇게까지 시어머니를 안 모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요양사님을 집에 들이기로 했고 2주 뒤부터 일할 수 있다고 하셔서 요양사님이 오실 동안만 가게를 친척분께 맡기고 제가 시어머니를 보살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2주 사이에 어마무시한 일들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했죠. 의사가 제게 말했던 것처럼 시어머니의 치매 진행 속도가 엄청 빨랐어요. 첫째만 못 알아보시던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저도 못 알아보실 지경이었어요. 늘 누군가 자신을 찾아올까 불안해하시고 계속 남편만 찾고 계셨죠. 그러다 일주일 후 제정신으로 돌아오셔선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에미야, 내가 사돈 장례식장에 못 가게 한 거 이제야 벌을 받는가 보구나. 나는 미워해도 우리 아들은 너무 미워하지 마. 우리 아들도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남편이 뭘 했는데요? 아, 어머님 안 모시려고 했던 거요? 저는 솔직히 남편이 이해가 안 가요. 낳아주신 분을 왜 안 모시려고 하는 건지. 원래 아들이 다 그렇지 뭐. 아가, 그거 말고도 만약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차라리 나를 미워해. 다 자식 잘못 키운 애미 탓이니까 내가 이렇게 대신 사과하마. 시어머니께서 제게 무언가 말을 하려고 머뭇거리실 때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예요. 어머니 사건의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경찰의 연락이었죠. 급한 나머지 아픈 시어머니를 집에 혼자 두고 부랴부랴 겉옷을 챙겨 나갔어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한 남자가 경찰 앞에 앉아 조사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희 어머니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어요. 목격자는 경찰서에 오기 전날 밥을 먹으면서 미제 사건 프로그램을 재방송으로 보고 계셨대요. 계속 보고 있는데 당시 자신이 그 장소를 지나갔던 기억이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졸음운전 때문에 노랫소리를 엄청 크게 해놓고 가고 있었는데도 잠이 쏟아졌었대요. 그래서 잠시 차를 정차해두고 차 안에 놔뒀던 졸음껌이 생각나서 찾고 있었대요. 목격자가 졸음껌을 찾을 때쯤 목격자가 있던 차선의 반대편에서 사고가 났고 차 안에 있던 목격자는 노랫소리가 너무 커서 사고 난 걸 듣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졸음껌을 찾고 출발할 때는 이미 사고 낸 차량이 없었고 워낙 어두워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도 못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찝찝한 느낌이 들면 그게 대부분 맞아떨어지잖아요. 목격자도 제 방송을 보면서 기분 나쁜 찝찝한 느낌이 들더래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1년마다 블랙박스를 백업시켜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다행히 그때 영상이 정확히 찍혀 있어서 차 번호판은 잘 보이지 않는데 도움이 될까 하고 날 박는 대로 경찰서에 왔다고 하셨어요. 경찰은 그 영상을 받아서 번호판이 찍힌 화면을 확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번호판을 조회해보는데 제가 많이 보던 이름이 뜨더라고요. 동명이인이겠지 했는데 모든 정보들이 저희 남편과 일치했어요. 곧바로 경찰은 남편을 잡으러 갔고 저는 남편에게 무슨 말이라도 들어보려고 계속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끌려왔고 저를 발견한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실수로 사고를 냈는데 그게 저희 어머니였던 거죠. 내려서 얼굴을 확인하고 너무 놀래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책감에 저희 어머니 장례식장에도 안 갔던 거였어요. 제가 제보했을 때 왜 그렇게 화를 냈나 했더니 자신이 범인인 것이 밝혀질까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빠져나갈 방법을 찾느라 제게 시어머니를 맡겨놓은 거였어요. 시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했더니 제가 제보했을 때 무서워서 시어머니께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말에 충격을 받아 저렇게 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게 아들 대신 자신이 사과를 대신하신 거고요. 저는 더 이상 남편과 함께했던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짐을 챙겨 본가로 가려고 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께서 거실에서 눈을 감고 잠자듯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마 하는 마음이 들어서 시어머니 손을 잡았는데 차갑더라고요. 저는 바로 구급차를 불러서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셨지만 이미 많이 늦은 상태였죠. 시어머니께서는 친정어머니와 제게 미안한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하셨어요. 남편은 경찰서에 있어서 시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모습도 보지 못했고 저는 냉정하지 못해서 시어머니 장례식장을 남편 대신 지켜드렸어요. 시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나서 바로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아이들은 제가 키우는 조건으로 이혼을 했고 남편 가게도 친척한테 넘겨줬죠. 아이들은 고맙게도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정말 씩씩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이혼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희 어머니도 불쌍하지만 시어머니도 참 불쌍한 분이세요. 시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마지막에 누워 계시던 자리에 편지가 발견됐는데 제게 장례식장에 못 가게 막은 것도 다 전 남편이 시킨 일이더라고요. 경사 앞두고 그런 곳 가면 안 된다고 한 것도 다 전 남편이었어요. 만약 저를 장례식에 보내서 아이가 잘못되면 다 시어머니 탓이라고 했다더라고요. 아들 하나 잘못 키워서 지금 이게 뭔가 싶습니다. 전 남편은 현재 징역 살고 있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충격에 반쯤 미친 사람처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가 제게 한 짓이 그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때 실수였다고 자수했더라면 과연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이혼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은 나오지 않았겠죠. 정말 세상엔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전 남편도 몇 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올랐잖아요. 여러분들도 속에 품고 계시는 비밀들이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만약 타인에 관한 비밀들이라면 더 늦기 전에 먼저 밝히고 용서를 구하시는 편이 더 나으실 거예요. 전 남편처럼 괜히 숨기려고 했다가 더 큰 화를 입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